습니다. 민선 그러니까 민선 4기, 5기, 6기 영도구청장 3선을 역임하시면서 영도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영도구청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는 LG스포츠 대표이사, LG전자 연수원장, LG스포츠 야구단장, 축구단장, 곤지암 CC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행정혁신 최우수 기관 대통령상 수상, 2009년 제2의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015년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향군대 휘장상,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충효의 충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8년 지방자치 공약 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고, 우리 충효의 사상의 권위자이신 어윤태 특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을 이렇게 옮기는 아주 거창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LG전자 초대 연수원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는 LG그룹의 그룹 연수원을 처음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좀 많이 활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사장까지 LG그룹에서 하고 제 할 일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번 두 주일 전인가요? 강의를 하셨던 전 국회의장 김명호 의장님께서 외부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당신의 지역구에 저를 영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문으로 아직까지도 재직 중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정치의 뜻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치는 저는 경멸합니다 하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신 학교인 부산 영도에 있는 부산 남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은 거기 살지도 않았고 학교 3년을 거기 다녔다는 거 외에는 영도하고는 별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날 때는 서울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영도가 부산의 중심지였습니다. 혹시나 부산의 가장 후진 영도에서 무슨 부산 중심지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1차 산업으로 묶어 살 때, 다시 말하면 수산업 또는 축산업, 농업으로 묶어 살 때 유일하게 2차 산업이 가장 성행했던 곳이 영도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상지고, 조선업이 거기에서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부터 거기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그 조선업이면은 큰 배를 만들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공업 사업이 거기에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밸류 체인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배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 회사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전거 부품의 발상지가 영도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으로서 가장 돈이 흥청망청 많이 돌았던 곳이 영도였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청이 동쪽으로, 그리고 또 경남도청이 나가고, 아울러서
검찰청 무슨 이런 것들이 전부 동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자기의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그냥 떠다니기만 하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됐던 것이 영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나 삭막하고 해서 30년, 40년 만에 내려와서 제가 그렇다면 하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12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발판은 붙여놓은 것 같았는데 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지를 못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탁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원래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오래간만에 제가 이 충효의 교육을 위해서 오게 됐다는 걸 저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수 총장님하고는 제가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또 충효에 대한 것은 제가 각별히 서울에 있을 때도 표의 사단법인 표에 대한 거기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었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착이 있었는데 아울러서 이 충효의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여름 학예 청소년 수련회에도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하는 인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충효의 사업인 교육 사업을 하시는데 충효의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제1기 교육사 사업을 한다 하시길래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청재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사업을 지금 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부산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시고 리더시고 그리고 정말 오피니언 리더신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은 많이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같이 이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내한테는 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특히 또 뭐 저를 가르치신 은사님도 와 계시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무려 80페이지가 넘는 그런 강의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기 나눠준 것은 10카드밖에 지금 안돼가 있습니다. 80카드가 넘는데 그리고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뭐 수시간 수십 시간이 아니라 한 과목만 가지고도 100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어울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좀 두리뭉실하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면 좀 쉬울 텐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지금 충효의 사장은 바로 우리 민족편의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제에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일본의 식민사관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말살이 되고 우리의 민족혼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그러한 우리 역사관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의 민족관을 제대로 한번 가져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지도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거기에 앞장서서 좀 이래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좀 지루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목이 팍 갑자기 마르네요. 이게 충효의 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혼을 찾아서 아주 제목 가마차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 20분까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충효의 대학 교육사 과정을
우리 유진수 총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강희순수는 석유 한국, 옛날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 조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의 조상 삼성조 세 분의 성인은 어떤 분들인가? 환인한국, 환웅 배달, 배달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당군 조선 이 세 개의 삼성에 대신은 크게 성인을 대신은 그런 조상을 한번 살펴보자. 아울러서 우리 민족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깨우치고 나라도 설립이 되고 그래 했다는 그런 것이 전부 설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믿거니 말거니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믿든 안 믿든 오늘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비록 설화일지라 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입만 맞추게 지금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포함이 돼가지고 그냥 부속 나라로서 그렇게 앞으로 역사를 정립을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동으로는 우리 민족사 도대사 삼성조 시대 중국 역사와 하도와 낙서 주역 이런 것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낯설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이 뭐냐? 그 경전은 천부경하고 삼일신고하고 잠전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하는 거 개괄적으로만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단곡이란 뭐냐? 이 환단곡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학계는 말이 많습니다. 이 환단곡이 때문에 우리의 1만 년 역사가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 할까요? 이건 경전이라 할까요? 정말 대서사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럼 환단곡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류 원예문화의 원전입니다. 이거는 5개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삼성기 상학원 그리고 당군세기 북구역이 태백일사 이 5권으로 이루어지가 있는 겁니다. 무려 지금 당군 세기가 아주 환단고기가 무려 1,500페이지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환단고기가 있습니다. 한 1,500페이지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잃어버린 역사 중에서도 북부역이 180년에 대한 이 북부역이를 말살시켜버리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그 위가 전부 다 설화가 돼버리고 그 밑으로는 우리는 한 2200년 정도 한 2-3천년의 역사밖에 가지지 않았어. 일본보다 더 늦은 역사를 갖게 되고 우리 중국의 하나의 속국으로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당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중에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역사 왜곡의 실상은 과연 뭐 어떤 것이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주둔 지역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소위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주변에 하는 것이 이 동북상성입니다. 이 동북상성을 전부 자기네들 것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려 17년이 됐죠.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그 출발이 뭐냐? 하는 것은 이 동북공정 삼성이 이게 나중에 우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이 땅을 내 나라하고 나오게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 땅이다.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자기네들 우기듯이 이것이 우리나라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할까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간도라는 거 아시죠? 간도 지역을 동간도, 서간도, 이 동간도, 서간도를 중국에서 내 나라하고 이야기할까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2000년부터 시작된 동북공단입니다. 여러분들 구청장이 왜 이런 강의를 지금 하겠습니까? 저 구청장 활동안에는 구청에 대한 기초단체장이 해야 될 소위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분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이런 안전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전에 제가 서울에 LG에 다닐 때는 제 주된 강의 제목이 간부들한테, 부장급한테, 임원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들은 소위 조직심리,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에 그 조직의 백매인 그런 강의를 하다가 이제는 나와서 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하고 싶은 공부 좀 하자 하고 손을 댄 것이 처음에 무엇으로 손이 됐느냐 하면은 주역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주역하면은 64개, 8개, 4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나오겠습니다만 64개 특히 주역의 총수가 도인이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세계신도 경제연구회의 총재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 그 주역에 대해서는 제 은사십입니다. 한번 저 총재님 잠깐 일어나 인사 좀 하시죠. 네. 도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역을 64개를 공부를 하는데 그 64개 같으면 한 개당 한자로 8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문장 곱하기 64개 하면은 약 한 400문장이 되겠죠. 그것만 다 하면 나는 주역은 끝나는 걸로 알았어. 그걸 무려 약 6개월 동안에 간파를 했습니다. 간파를 하고 나니까 내가 헛짚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주역은 그 주역 하나로서의 학문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주역은 알고 보니 사서상경 주요 중용대학 그리고 상경, 서경, 시경 이것을 다 아울러서 하고 난 후에 종합편이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기 시작이 돼서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천부경을 손대게 되었습니다. 천부경을 손대다 보니까 우리 민족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확대돼서 지금 1년 반 동안 여기에 제가 미쳐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6시간 내지 8시간을 매일 여기에다가 매달려 있는데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동안에 아직까지 저는 공부하는 중이고 이제 스타트입니다만 제가 그동안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사 왜곡의 실상을 이 동북공주가 일본 식민사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총성 없는 이 역사 전쟁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역사 찾기 운동에 우리가 같이 봉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가 추구하는 가장 첫 발자국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과연 누구이며 우리의 민족혼은 무엇인가?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뿌리는 생명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충효의 사상 고치의 이해와 올바른 조선 숭배. 이 충효의 실천본부에서 충효의 목적과 운동, 봉사 이런 것들이 아까 이래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충효라는 것은 바로 소양과 덕목을 갖춘 충효의 정신은 나라와 가족 사랑이며 나아가서 이웃과 자연 사랑을 통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 충효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충효의 사상은 올바른 조상을 찾고 그 조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전국 최초로 충효의 교육 사업을 우리 충효의 실천본부 부산에서 이 충효 사상에 대한 교육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충효회는 해방 이후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근세조선 때 생긴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알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당군조 시대에 무려 4,5천 년 전에 이 벌써 충효회가 국가 방침으로서 임금의 그 황제의 성제의 칙령으로서 내려가 있다는 사실이 이 환단고기에 아주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3세 가륵당군 3년에 중도 일심, 여러분들 중요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 중도 일심 사상, 이 중도 일심 사상을 3세 가륵당군이, 당군 하면은 당군 할아버지 한 분인 줄 아십니다만 당군 할아버지 18분입니다. 그 중에 3세 되시는 분이 1세, 2세, 3세, 18세까지 가는데 3세 되시는 가륵당군께서 이 중도 일심 사상을 만드는데 이 내용 안에 충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인 4세 두라문 당군 을사년에 9월에 임금의 칙령으로서 내려보낸 것이 바로 충효회입니다. 이 충효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아비된 자는 당연히 마땅히 아비된 자는 자비로워야 하고, 그리고 자식된 자는 마땅히 효도해야 하며, 그리고 충은 임금은 마땅히 어려워야 되고, 그리고 신하는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하며, 그리고 부부는 마땅히 서로 존경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충효의 정신으로 그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 일심 사상 안에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나오는 것이 애, 그리고 서, 신, 이 세 가지가 애, 서, 신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애는 형제는 마땅히 서로 사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노소는 마땅히 그 서열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친구들은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 6가지는 우리나라 모두가 유교 사상에서 그대로 내려왔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으로서 같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통을, 이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번역한 겁니다. 그래야 국통을 존중하고 국법을 확실히 지켜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을을 실천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용맹히 전진하여 만세토록 무궁한 복을 마련할지어다. 이를 잘 공경하여 받들지어다. 그 당시에 무슨 한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때의 구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런 것을 또 문자가 아닌 나중에 이제 그 문자의 변천사고 작가이 나오긴 되겠습니다만 숫자와 그림으로 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전문으로 바뀌고 전문이 다시 한자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충효의 사상은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며 쌍무고해적이다. 환인천재의 통치 이념인 여러분들, 우리 9,000년 전에 환인천재가 이 나라를 처음으로 만들 때 홍익인간을 이야기를 했죠. 홍익인간에는 강상 따라 다니는 게 제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실천 항목으로 한국 오훈 그리고 충효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리기 개성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헌이며 정신. 이게 전문이 쭉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전문만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을사 9월에 천왕이 칙령으로 가라사대 천왕 대원은 나한테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중도 일심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 그 중도 일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일은 성취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중도 일심을 잃게 되면은 몸이 무너지고 기울어지며 엎어지니라. 그리고 임금님의 마음은 그렇게 되니까 임금님의 마음은 유의하게 되고 중심, 대중의
백성의 마음은 유미하게 되니 전 백성은 골고루 균일하게 이 중도 일심을 바로 세워서 이것을 가진 후에 중도 일심을 잃지 않은 연후라야 내 마음 일심에 고정할 수 있느니라, 제자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중도, 중정, 중도 일심의 도, 이 중정과 일심의 도라는 것은 곧 아비는 마땅히 자비로워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 하며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만 설명하는데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막 좀 넘어갈 테니까 좀 정신없이 좀 따라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유 황국의 황국이란 뭐냐? 옛날에 있었다. 뭐가 있느냐? 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황국이라는 것이 뭐냐? 환단국이 아까 보였던 그 책에 한국 봉기 3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황국이라는 것은 인류 창세 문명의 아버지 환인 천재가 세운 나라입니다. 옛날에 환인이 계셨는데 천산에 내려와서 거처하시며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셨다. 백성의 모습을 안정되게 보살피고 세상의 문일을 겸하여 다스렸다. 구한족, 이 환인을 선출하여 백성을 다스렸다. 구한족이라는 것은 이미 환인 천재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백성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소위 유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이 인간이 이렇게 변화지는 과정은 수백만 전부터 우리 사람을 그때와 같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이 우리 지금의 인간이 될 때까지의 그 경청 과정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 어제 신문입니까? 어제 신문에 연합통신, 중앙일보, 매일경제 전부 다 나왔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그 조상 가장 먼저 살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한족인데 그때 9개 족이 여기저기 해가지고 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9개 족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것이 환인입니다. 인입니다. 인. 그래서 그 인이 유교의 인사상의 다름지가 됩니다. 환인을 순천했다는 것은 이게 그 대표자를 뽑은 것. 그것은 또 이 구한족의 족은 9이지만 그러나 나라는 12황국 제후국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땅 넓이가 무려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리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만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모두 합해서 황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삼성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제후국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비리국부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미리국, 이 수미리국이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전시킨 민족입니다. 자, 인류 천의 출현에 대한 것은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350만 년 전, 또 어떤 분들은 600만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50만 년 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인류가 여기에 보면은 호모 두들펜시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사피엔스, 우리 지금 인간하고 가장 닮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될 때까지 여기에서부터 300만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병천해가 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종족이 멸명하면서 진화를 해가면서 결국은 오늘의 이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민족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자연 아이사비. 아이사비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라는 것은 최초의 원시라는 뜻입니다. 삽이라는 것은 수풀입니다. 이게 원시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자연 아이사비에서 나방과 아만은 아담과 이브하고 그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방과 아만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무슨 호수입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나요? 이 바이칼 호수. 이게 바이칼 호수입니다. 바이칼 호수. 이게 여기에 양쪽 가에 있었는데 바이칼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죠. 바이칼 호수 제일 깁니다. 끝에서 끝으로 서로 한쪽은 남한이, 한쪽에는 아만이 살고 있었는데 천신의 가리움으로 스스로 혼례를 해서 이 유인원이 처음으로 생성이 됐다. 그래 이 바이칼 호수를 인류 탄생의 자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신성한 호수라고, 신성한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하고 면적이 한반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세계 7이고요. 길이는 세계 1입니다. 북아메리카 5대 호수 면적의 13%에 해당이 되고요. 물량은 3배입니다. 세계 민물 창고다. 세계 민물의 5분의 1이 파스칼에 이 호수에 다 있답니다. 이때에 이 인류 300만 전 이럴 때에 5색 인종이 이렇게 있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홍인종, 훈인종 이렇게 지금 해서 남아있는 것은 지금의 인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인류 어머니 20만 년 전에 보츠와나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에 가시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분량이 대단합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인류의 기원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해가 지금까지 왔나 하는 것을 아시고 싶으면 흥미를 가지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배웠기도 했지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류 정확한 발생지가 드디어 첫 규명이 됐다. 금년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10월 29일자 국제학술지 게재가 되고 중앙일보연합에서 매니지먼트 우리 국내 전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악셀 팀미안이라는 단장하고 호주하고 남아프리카 연구진이 이렇게 해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건데 여기가 바로 보츠와나 지역입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이죠. 남아공화국 보츠와나는 짐바브웨 그리고 나미비아, 잠비아 사이에 있는 그 위에 앙골라, 콩고, 탄자니아가 있죠. 여기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20만 년 전에 가장 살았다 하는 것이 정식으로 발견이 됐다고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현생 인류 발생지가 이동정에 어떻게 해서 추적했나 봤더니 여기에 있는 198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의 유전자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과학이 워낙 발전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 혈액을 채취를 해서 거기에 있는 세포를 빼냈는데 미토콘드리아 세포를 뜯어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어떤 건가를 조사를 합니다. 이 DNA를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유전자 계통의 지도를 재구성해가지고 이주 연대표를 작성한 것이 바로 20만 년 전에 여기에 처음으로 했고 여기 아프리카 및 남부 쪽입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옮기고 1차로 옮기고 2차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이 이주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구의 축이 해와
달의 해와 달의 인력 때문에 이 축의 중심이 자꾸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고원이 사막이 수풀지대가 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수풀지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이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주 그리고 두 번째 이주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12제후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황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의 한반도인데 우리 조상의 첫 출발은 이 한국의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요게 대홍안령산맥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잘 머리에 상상을 하시면 다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참고가 될 겁니다. 여기 홍산이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가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활짝 뒤비졌습니다. 중국이 4,000년 역사로 했다가 요순 시대가 가장 자기네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자꾸 유적이 발견되는데 보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인 동이족에 대한 유적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오제라는 새로운 조상을 만듭니다. 그 사방오제도 전부 우리 조상입니다. 사방오제까지 만들고 6,000년이 돼. 6,000년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홍산 문화가 나옵니다. 홍산 문화는 무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강 이렇게 인더스강 이 홍한 문명 이 세계 4대 문명을 보다도 1500년 내지 2000년이 앞선 문명이 이 홍산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만년 역사가 됩니다. 9,000년 역사가 넘게 됩니다. 그래야 동국공정이 처음에는 6,000년 역사로 바꿨다가 지금 만년 역사 바꾸는 작업을 무려 몇 주를 들여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산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탈 호수 우리 참 성지인데 여기에서 내려와서 금악산이 있고요. 천산이 있습니다. 이게 조상이 처음으로 이 수도로 잡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곤륜산맥, 파미르공원, 그리고 이게 고비산맥입니다. 여기가 몽고입니다. 이게 몽고공원입니다. 몽골공원. 네. 그리고 요 산맥의 이 위쪽은 사실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곤란한 데입니다. 여기에서 고비산맥이 있듯이 여기는 곤란한 곳인데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이게 동부상부가 삼성에다가 여기에서 산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것이 최고 평지고 농사짓기 좋고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조선족이 우리 조상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동부삼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굉장히 훌륭한 것도 많습니다만 민족성이 나쁘기 때문에 오늘의 반도로 지금 한정된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땅이 전부 이렇게 다 돼 있다가 지금은 요것만 돼 있다. 이게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족상잔입니다. 동족상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족한테 뺏겨가지고 밀리고 해서 일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신라가 있었고 여기에 신라에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이게 고구려가 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 애들도 전부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게 일제 36년 동안에 말살된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합니다. 무려 20만 권이라는 우리 사료를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서 이 서한산맥 그리고 바이칼 호수 여기에 아울러서 이 산맥 이런 것들을 하고 금악산, 천산, 이 태산, 홍산 이런 것을 잘 눈여겨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족은 5만 년 전에 화생한 인류의 여빈 나방과 아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종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환족은 중앙아시아의 천산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국가인 환국을 세웠습니다. 이 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온전한 온자에다가 한일자, 온전한 하나됨, 삼신의 지혜와 권능, 천지인, 천신, 지신, 인신이 하나가 되는 삼신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광명, 이 밝다는 뜻입니다. 이 환자는 밝은 한이요 천지광명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박달에서 배달이 된 겁니다. 박달인 것은 박달나무 단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군이라는 게 나오고 전부 똑같은 천지광명의 박달은 뜻입니다. 그 박달은 뜻은 하늘에서의 모든 신령을 다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대 환인과 한국은 이 환인도 한 면이 아니라 7분이고 당군 그 다음에 배달족도 한 분이 아니라 환인 환웅이 되는데 환웅이 한 분이 아니라 18분이고 그리고 당군은 우리 48분입니다. 근데 당군 할아버지 한 명인 줄 알아요. 당군 할아버지에서 바로 저 고구려 고주몽이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이걸 전부 일제시대의 말살입니다. 그게 48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환인 한국 5훈이 있습니다. 이 7대 1세부터 7세까지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이나 몇 년을 제기했고 죄인은 언제까지 했다는 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훈은 그대로 구조를 해가 내려왔는데 바로 성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근면하며 어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효도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하며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하며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청렴하고 어려우며 엉뚱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하며 화합하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다 우리의 아까 이야기한 충효의 사상에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 열단의 12단어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식간 12지가 바로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그래 된 것도 여기하고 연루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그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의 12신, 인도의 메다경전 12신, 소아시아 지역의 히타이 저 12신, 이집트의 위대한 신도 12신, 전부 12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환인 한국 7대는 7세 비리 환인이 이게 이제 환인 천재가 이제 환웅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7세 지일이 환인이 태백산을 내려보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저기가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 이 홍익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환웅이 제가 내려가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제세이화해서 홍익인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라. 그래서 천재가 환인 천재가 3,000무리를 천부인과 함께 천부인 3,000무리 태백산 신당수로 내려와서 신세의 도움을 전하고 풍백신, 우사신, 문사신을 내려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한웅배달의 첫 시작입니다. 이 18대에 걸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 한 형제가 방고라는 친구가 나는 새로운 개척의 길을 가겠습니다.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한인 천재에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도 그래라 해가지고 식간 12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삼위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됩니다. 이것이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천부인이 뭐냐? 천부인은 풍배우사 운사의 삼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동금, 천동거울, 천동마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지를 통제하는 이 진리가 새겨진 문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천부인은 천인 한인 천재가 자기 후손에게 이 배달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네가 장자의
자격으로 준다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자장자의 지표다. 천자의 권능을 행사할 권리가 바로 이 천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면 한국 문명이 어떻게 이거 좀 크게 봐주세요. 됐습니다. 이 한국 문명이 한반도 문명에서 일본 섬으로 넘어가고 왼쪽으로는 대륙 문명으로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중항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중동, 그리스, 로마, 기독교, 이슬람, 유다 문화를 창조하고 이집트 나일강 문화 나아가서 마야 잉카로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 문명적으로는 저쪽에 이제 아메리카 쪽으로 영국과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 유대 문화와 기독교 문화,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뻗어나가고 인도 그리고 동방 동이 문명 배달 그리고 북방 유목 문화가 아메리카 인디아 문명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되어 있는데 아까 저 유만희 저 책에서는 이 호모 사피엔스 책에서는 가장 인류가 20만 전에 아프리카에 됐다. 그 전에는 아프리카 아니고 어디였냐면 호주하고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기록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프리카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 내용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무엘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진 책이 History Begins at Sumer, 모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이 됐다고 사무엘 크메르가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놀랍게도 서양 역사상의 최초의 39가지가 전부 수메르에서 시작이 됐다. 그 최초의 39가지는 뭐냐? 여기에 최초의 의학서, 최초의 농업서, 최초의 도수목록, 최초의 인류, 최초의 황금시대, 최초의 메시아, 최초의 자전거, 최초의 수족관 등 최초의 서양 역사상 최초의 39가지가 전부 수메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수메르라는 뜻은 이 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선생을 거기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부 일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상이 바로 그 원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양 역사상 최초의 39가지 그리고 왕권은 하늘부터 하는 천자사상이고 육십진법, 태음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신사상은 천지인 사상을 그대로 숭배를 하고 있고 유물을 보면은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그러한 향로가 있고 동이족과 같은 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이족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동쪽의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건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전부 그 과거의 역사에서 동쪽의 오랑캐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나라가 아닌 한족이 아는 바깥쪽에는 동쪽의 오랑캐, 서쪽의 오랑캐, 남쪽의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의 오랑캐가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동이족이죠. 그 다음에 서쪽은 서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북적이라고 해가지고 오랑캐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동이족이라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이족은 좀 남다릅니다. 머리를 보면 여기에 삼각형이 한복판에 이게 신하고 연결되는
이 신하고 연결되는 한복판 옆에 삼각형의 구멍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 없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의 소림사 중들이 여기 머리를 따가지고 다녔죠. 그걸 변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이족은 옛날부터 변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침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게 편두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납작을 합니다. 편두, 그리고 변발, 그리고 숨골, 아까 삼각형 숨골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할 때만 저는 연지곤지를 하죠. 연지에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해골을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는 게 우리 동이족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빨을 보면 유골에 대한 이빨을 보면 여기 송곳니가 다 빠져 있습니다. 왜 뺐습니까? 그거는 악한 그런 짐승의 이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 그 다음에 엉덩이에 뭐가 있습니까?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이걸 삼신반점이라고 합니다. 삼신반점. 이게 동이족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에 지금의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태화돼가지고 그런지 모르는데 발가락에 새끼 발가락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발가락이 갈라져 있는 이 7가지가 동이족이 다른 민족하고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변발 이게 머리를 따가지고 뒤로 앞에는 대머리로 만들고 뒤로 머리를 딱 따는 거 여러분들 화면에 종종 보시죠. 그 다음에 숨골 삼각형에 구멍이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편두 한쪽으로 납작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연지 여기 구멍이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빨을 뺐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삼신할매 여기 삼신반점 몽고반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가락 이 7가지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이 동이족이라는 것은 이 유적상으로는 전부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메르는 바로 우리 동이족에 대한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인디아는 한눈을 보면 이렇고, 한민족사 1만 년 분통맥은 이렇게 흔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조상 삼성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민족사의 국통맥 1만 년 2019년 현재 9218년입니다. 환인천재가 처음으로 됐을 때부터 9218년인데 7대 환인천재가 3301년입니다. 이게 황국입니다. 인류 원시국가로 천산에 도읍을 하고 있었습니다. 18대 환웅천의 1대부터 18대까지 해서 우리가 1565년이 여기 배달민족, 우리가 늘 배달민족 요새 배달민족이라면 싸고들 도망가고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여기에 나왔다. 여기 보면은 14대 천왕이 누군가 하면은 지우천왕입니다. 지우천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인지. 황제 흔한하고 같은 동족끼리 둘이가 76번 싸워가지고 76번 다 이긴 황제가 지우천왕입니다. 근데 이 지우천왕하고 황제 흔한하고 둘이 동족끼리 늘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요새 아주 쇠퇴해가지고 한족한테 나를 뺏기게 됩니다. 이 지우천왕이 소위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처음에 동부공정을 만들 때에 황제 헌은을 자기네들 조상으로 사망오제를 만들면서 지켜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우천왕이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지우천왕도 저 자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지우천왕, 황제 헌은, 나중에 태오복희 이 세 사람을 자기네들 삼성조라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 조상으로 해서 큰 사당을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그 다음에 47대 단군 한국, 고조선, 이 47번 단군의 제국이 아사나라에 도읍을 하고
이 한욱의 셋째 아들, 이 막내 18대 막내의 셋째 아들이 당군으로 왕금이 되는 겁니다. 자, 고조선은 동북아의 최대 무기로 76개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영토는 동쪽으로 한반도의 동해 이루고, 북쪽으로 홍룡강을 지나 시베리아 이루고, 남쪽으로 규슈와 일본 본토까지, 서쪽으로 몽골에까지 이뤘다. 이때 중국, 일본은 제후국으로 고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주변국하고 전쟁할 때는 동원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일본은 고조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 속국이다, 자기네들 민족이 먼저 앞서고 더 우수하다 하는 거로 전부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년 한명사는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9,000년이고, 여기서 따지보면 6,000년이고, 여기 따지보면은 반만년입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 하는 게 바로 그것도 우리 국사가 잘못된 겁니다. 중국은 6,000년에서 아까 이야기한 홍상 문화가 발견되면서 만년사로 지금 홍련 홍상 문화 때문에 만년사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데 조자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이것을 태양족이라고. 이것을 달족하고 서로 합해져가지고 아침의 나라가 된 것이 이 아침조자라고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선자가 더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선자는 고기어자에다가, 제가 고기어갑니다만, 고기어자에다 고기가 상당히 이 역사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에서 말씀 못드립니다만, 고기의 병 플러스 양자입니다. 고기가 양떼와 같이 한때 몰려가지고 다니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인데, 이 선자가 다른 글자로 고기어자 3개가 엮어진 겁니다. 고기어자 3개, 이게 삼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땅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라고 됐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적 한번 얼굴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다음, 자, 중국의 시조를 한번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순시대, 요순시대가 중국의 최고의 태평성대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서경에도 나옵니다. 공자가 자기가 가장 숭상했던 시대가 요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는 헌은, 황제 헌은의 후손이요, 그리고 순은 동의적으로서 전후 6세손입니다. 이 황제 헌은과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요가 순한테 넘길 때 그 당시에는 선양을 했습니다. 선양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 물러주지 않고 거기에 똑똑한 신하한테 물려주는 것이 선양입니다. 선양을 했습니다. 요는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구남 이녀의 자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남 이녀를 자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손한테 안 주고 이 순한테 주게 됩니다. 이 순도 다시 우한테 선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는 다시 넘기려고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 자식한테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최초의 왕국이, 중국의 왕국이 된다고 처음에 4만천 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작으로 됩니다. 우리 조선사가 굉장히 그 조상이 6천년, 8천년 올라가니까 자기네들도 사망오제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망오제를 만들었어요. 이 사망은 어떠냐? 페오바키가 누구냐? 좀 있으면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 태극을 만든 사람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이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염제신동 황제후는 이 다 우리 조상입니다. 오제는 누구냐? 소금천 전국고향 제국요신 요순입니다. 이걸 오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우리 동이족의 후손입니다. 예달굴것이나 사몽오제는 청나라 강의 역대 신선통감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말한 사람 숨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동의 아버지인 소전이 복희시대의 봉통을 받아서 제후소년으로 칭해가지고
그 두 아들 성령과 응이 하나는 신동이 되고 그 10대 후손이 헌원이 됩니다. 헌원의 두 아들 헌노와 창기가 소금천과 전후 고향이 됩니다. 그 후손이 제국 보선이 되고요. 여기에 셋째 아내, 둘째 아내, 첫째 아내들이 요 나라 요임금 상나라 시조, 주나라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하나라로 넘어가는데 이 하나라는 우왕이 그 당시에는 홍수가 굉장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역사상으로는 우리 황해가 있어가지고 황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 지구가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메리카도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확 떨어지고 아까 그 지구의 축이 자꾸 변해지는 바람에 지금 몇 도가 기울어집니까? 여러분들 그 지구위를 보면 딱 무슨슬했죠. 몇 도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 자꾸 기울기가 23.5도거든요. 점점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물리학자들이나 천체학자들은 이것이 다시 이게 365가 4분의 1인데 이게 360으로 다시 원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우리가 멸종이 될지 아니면은 살아남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데 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세가 아니라 실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짧게는 50년, 많게는 100년 이내는 이 지구의 대변이 다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우왕은 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17왕 472년을 왔는데 마지막 왕이 거랑인데 이 거랑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말이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상나라한테 당합니다. 상나라도 이 당왕이 이걸 하나라를 물리치고 상나라가 됐습니다만 이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상나라는 은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왕이 굉장히 마지막인데 강력한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이 앞에 이런 것들은 전부 설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박불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박불문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군주로서 나라가 탄탄하게 움직였던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는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다 보니 나중에 이것도 전부 유물로 전부 확인이 돼서 이게 설화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설화락했다가 요순시대는 설화락했다가 이걸 이제 사실로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나중에 아울러는 사망오제만 설화라 했는데 이것도 드디어 실화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것도 역시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은 주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이 주나라도 결국은 또 포사라는 마지막 왕이 12대 유왕인데 이 포사라는 여자한테 해서 결국은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나라로 막 흩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나라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보시죠. 네. 그런데 이때 이 하나라와 상나라가 망한 걸 보고 주주육림이라고 합니다. 연못에 술이 꽉 찼고 그리고 고기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뭐 흥청망청 이게 주주육림이라고 그것을 또는 하글언주 주주육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라 거랑 은나라 주왕 이 주주육림으로 결국 경국지색으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나라부터 춘추 중국시를 넘어가면서 공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때 주나라가 상나라가 이거 굉장히 막강했는데 왜 망했느냐? 무리한 동진 정책 그리고 중앙 집권적 행보 여색한테 빠졌다. 그래서 희창의 아들 이게 문왕입니다. 희발과 강태공이 여러분들 잘 아는 강태공 있죠. 강태공은 낚시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주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 64개에 대한 괴사를 달고 굉장히 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던 분. 그리고 결국은 나라의 왕도 되죠. 이게 강태국이 반대세를 규합해서 나라를 침공해서 다시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가로막은 두 놀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백의와 숙제죠. 백의와 숙제는 자기 나라가 이제 뺏겼으니까 그 나라의 녹을 묵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그게 백의와 숙제입니다. 이 공자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일정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야사가 엄청나게 많죠. 시간 많이 쓰면 이분의 얽힌 야사를 몇 가지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요. 공자는 BC 551년, BC 479년에서 54세부터 14년간 주유천하를 하게 됩니다. 이 주유천하는 위나라, 송나라, 정나라, 진나라, 초나라, 위나라, 노나라가 고향인데 이걸 쭉 14년간 돌면서 이때 논어, 맹자, 서경 이걸 전부 다 정비를 다 하게 됩니다. 주역도 이때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54세부터 14년이니까 68세입니다. 72세에 73세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나라로 73세에 돌아갈 때까지 죽기 전 5년이 학문적으로 가장 전성기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년 동안에는 집에도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누라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안 돌아가고 저희가 주유천하를 하면서 논어, 시경, 서경 이 기간 동안에 저술을 하고 주적도 이때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학문의 공자의 학문 전성기는 죽기 전 5년 주역도 이때 왕만을 했고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시황이 되는데요. 진나라가 주변 육국을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데 왕이 보통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망오제에 이야기하는 황제 이 이름을 처음으로 땄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해서 시황제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자기 징호가 시황제입니다. 첫 황제. 그래서 이 황이 진나라가 있고 전한 후한 그리고 삼국이 초고 쭉 가서 원나라, 금나라, 명나라, 명청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마지막 황제 부위가 나타나죠. 그리고 중앙민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진나라와 만리장성 한번 봅시다. 아까 이 만리장성이 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인데 여기에 바레만입니다. 바레만에서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처음에 2,100 킬로라 합니다만 이걸 다 합하면 한 6,000 킬로까지 옆으로 가지 나와 있는 까지 6,000 킬로. 아울러서 우리 한국에도 가보면은 저 전방에 가보면 제1저지선, 제2저지선 있듯이 여기도 제1저지선, 제2저지선까지 다 합하면 이건 엄청난 한 6,000km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됩니까? 사실은 제일 미수업 문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무서운 민족. 이 동부 삼성. 우리 민족이 제일 무서운 유목민족 그리고 동부 삼성. 이 동이족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이것이 쳐들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참고를 해주시고 춘추 5패 그리고 전국 7홍이 있는데 이 네모 세모 되어 있는 것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동그라미 된 게 춘추 5패고요. 전국 7홍이 되어 있는데 이 전국 7홍 중에 6국을 통일한 것이 진나라. 이 중국의 진나라가 이미 다 통일했죠. 그런데 진시 황제도 자기가 육국을 통일하고 난 후에는 이제 죽지를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 불로초를 구하러 내려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설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걸 못 따서 중국 짱깨들 좀 관광 좀 보라고 제가 복내산 꼭대기에다가 진시 황을 그 사신이 와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는 복내라는 것이 신선이 사는 곳을 복내라고 합니다.
그게 복내라는 것은 신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신선이 사는 곳에는 불로초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진시황의 그 사신으로 보냈던 누구죠?